자, 문학 파트 가죠. 문학 파트 보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나요? 문학 파트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하대 아래 항조가 정읍사 희소곡 회소곡 향가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건 뭐밖에 있어요? 3대목 3대목 진성요한시 물어본 건 신라하대 내용 끊임없이 물어보죠. 3대목 향가집입니다. 향가집 3대목 시 물어봅니다. 각간이용이 만들었죠. 각간이용은 진성요한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애인이기도 하고요. 네, 좀 특이하죠. 근친혼하는 시절이니까 가능해요. 지금의 시각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삼촌을 애인으로 가능합니다. 그 시기는 근친혼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시대를 물어봅니다. 3대목 남은 진성요한 시기에 각간이홍 그 다음에 고려시대 향가, 한문학 그 다음에 원간접기, 무신정권기에 설화, 폐간문학 봐야 되겠죠. 요 정도 잡아야 됩니다. 네, 무신정권기와 원간접기, 폐간문학이 발달합니다. 폐간문학이란 팩트의 기초 위에 허구를 갖다 가미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화문학 또는 폐간문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폐간문학 내용 보죠. 동그라미 1번. 고려시대 문학의 일반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히 이인노의 파한집 어쩔 수 없어요. 이인노의 파한집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인노의 파한집 채자의 보한집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폐설 이재현의 호가 여공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게 자기 호를 만들어서 여공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란 뜻이야. 별 볼 일 없는 늙은이가 쓴 책이란 뜻이 되는 게 여공폐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고려말의 대학자이죠. 성리학의 대학자이죠. 네, 원나라 대학자였던 누구와 교류합니까? 망권당에서 조맹부와 교류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낮췄어요. 여공이라고요. 누가요? 이재현이. 여공폐설. 단순하게 이재현, 여공폐설 이런 거 어떻게 절대 기억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고려말 대학자였던 이재현이 자신을 갖다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요 정도로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 호가 뭐라고요? 여공. 그 글이 여공폐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왜?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이규보하고 이재현을 출제자 끊임없이 바꿔서 놓는다고. 이재현의 백운소설 이렇게 가는 수 있다고요. 기억하실 것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폐설. 그래서 이재현의 호를 꼭 기억하실 것 호가 여공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늙은이 폐설 시중에 흘러다니는 얘기를 갖다가 다시 팩트의 스토리를 엮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 뭐죠? 밑에 경기체가 뭐죠? 경기하여가라고도 한다. 노래의 말미에 반드시 경, 귀, 어떠리 있고 또는 경기하여라는 구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들을 갖다가 경기체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 고려시대의 것으로 고려때 제2의 작으로 알려진 한림별곡 윗줄 한림별곡 한림어는 뭐하는 것이죠? 공부 급제자들이 모인 것이죠. 이거 뭐하는 데요? 한림어는? 고려말의 한림어의 기능이 뭐냐고. 예교문서 작성에 능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으니까. 근데 얘들이 지금 현재 놀러 갔다고. 놀러 갔어요. 여행 갔다고요. 여행 갔다고. 그래서 얘들이 만들었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한림 별곡. 이걸 경기체가라고 부른다. 그쪽의 경기 어때? 다르게 표현하면 그쪽 경치 어때? 그쪽 여행 할만해? 볼만한 거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얘들은 양반들이잖아요. 한림별곡 같은 애들은. 결과적으로 얘들은 뭐야? 일반 상민들이, 백성들이 쓰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주로 사대부들이 쓰는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한림별곡 같은 말로 사대부 문학이라고도 한다고요. 사대부들 문학이다. 아니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시간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여행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왜? 고려와 조선시대 가장 농민들이 문제점이 뭐예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행 가기 거의 힘들어져요. 법률적으로도 힘들어져요.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다 순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죠. 얘네들 되니까 그쪽 경치 어때? 볼만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즉 사대부 문학, 경기체가. 그 다음에 안축이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관동별곡, 그 다음에 죽계별곡, 전부 다 경기체가입니다. 소교, 우리말로 바꾸면, 요즘 말로 바꾸면 속세인들이 부르는 노래란 뜻이니까 K-팝이에요. K-팝. 속세인들이 부르는 노래 K-팝. 됐죠? 그럼 조선시대 음악가입니다. 가사 악장, 대표적인 게 용비어창가, 세종대왕 때. 이거 뭐죠? 자기 조상 찬양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 자기 할아버지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그 다음 이성계의 4대조까지, 목조, 익조, 한조 이런 4대조까지. 4대조 플러스 4명의 조상 플러스 자기 아버지, 아니 태종대왕, 그 다음 자기 조부님 건국자 태조 이성계 띄우는 것, 이걸 용비어창가라고 그러지. 용비어창가 요거 만든 게 뭐 육룡이 나르샤라는 뭐 드라마가 막 대히트를 쳤죠. 왜? 그 육룡이라는 단어 딱 한마디 나오는데, 육룡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4대조를 육룡으로 치고 있는 거야. 6명의 용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니까, 조선을 건국하는데 6명의 사람이 공이 컸다. 그래서 육룡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그 하나 가지고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서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보면 작가들 상상력은 참 대단해요. 물론 역사적 지식이 기초에 깔려 있긴 하겠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용비어창가 세종대왕 때 육룡을 찬양했다. 동문선, 이거 이미 했잖아요. 그죠? 성종 때 동문선, 우리나라의 글과 중국의 글을 모아놓은 거죠? 넘어오시면 안 돼. 우리의 글, 중국의 글이 아니라 우리의 글을 모았다. 누군가요? 서거정이 성종 때. 시대를 본다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5세기. 그렇다면 거의 15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를 골라내거나,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성종의 업적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단골 매주입니다. 서거정의 동문서는. 16세기가죠. 시조가 발달합니다. 황진이, 이황. 하나 더 추가하자면 황진이 스승님 적다면 서경덕. 서경덕. 이황, 황진이. 그 다음 18세기의 작품 볼까요? 사설시조, 청구영언, 해동가요가 있다는 것 정도. 거의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102쪽에 문제 1번 하나 풀고 갈까요? 자, 다음은 고려 후기의 문학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의 사러리였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에 올라가지고 머리랑 다리를 먹고 살겠다는 얘기는, 양반들이 올라가서 이거 먹고 살진 않아요. 그죠? 네, 양반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올라간 게 아니라 봄에 올라갑니다. 봄에 소풍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뭐라 불러요? 상춘곡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죠? 처음 들어봐요? 상춘곡이라는 거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공부할 때 안 배워요? 배우는데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몰라요? 큰일 났네? 왜 그러지? 이거 몰라요? 정극인의 상춘곡? 이거 후생님 오면 여쭤보세요. 선생님, 국사 선생님께서 정극인의 상춘곡을 물어보는데 그거 뭐예요? 꼭 여쭤보세요. 도대체 공 시간에 이걸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서 선생님이 절대 잊어먹지 않고 있는데요. 선생님 고3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유명한 글귀가 있거든요.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는 글귀가 있거든요.
적어드릴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귀거든요.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가지고 고3 때부터 지금까지 고인가 고3 때부터 지금 읊조리고 다니는 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봄에 소풍 간 거예요. 예. 봄에 놀러 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갔더니 볼까요? 봄에 산에 푸르는 이 향기는 내 잔해지고 술잔해지고 가을에 또 갔습니다. 가을에 갔더니 낙엽은 붉은 낙엽은 내 옷에 졌습니다. 내 옷에 떨어졌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멋졌군요. 완전 느낌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양반들이 하는 것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술잔 가지고 가잖아요. 되게 이 사람들 뭐예요? 술잔도 없고 도시락도 없잖아요. 가서 현지 조달이에요. 머리랑 다리랑 따먹겠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교예요. 소교시키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거. 되게 뻘쭘해. 적어놓고 되게 뻘쭘한 거 아시죠? 나만 아는 상황에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되게 뻘쭘한 거 있죠? 이 시대 사람이 나하고 틀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 확 들었어요, 지금 이제. 갑자기 세대 차이가 확 느껴졌어요. 고3한테 한번 따져야 되겠다.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냐? 이 멋진 글귀가 들어있는 상충고를 왜 안 가르쳐 줬는지 꼭 여쭤봐요. 별 생각이 없네? 멋지지 않아? 청양은 잔해주고 낙홍 오해진 되게 멋지잖아. 예. 그 친구 화가가 있어서 이제 그 전시회에 가서 이렇게 막 방명록에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름 적고 쓰고 싶은 얘기 쓰라고 이걸 딱 적었어. 친구 옆에 보더니 아직도 그거 쓰고 있냐?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던 걸 그 친구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유명한 화가가 돼 있는데 그거 지금도 쓰고 있냐? 왜? 싫어? 아니 그래요.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네. 구호자라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1번 송나라 문학과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데 무슨 영향을 받기 뭐 있어? 한림별곡, 간동별곡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건 사대부들 문학인데 사대부들이 무슨 국가와 백성의 평안을 비는 대부분의 내용이다. 이건 아니죠. 민요풍의 가요로 일반 서민 사이에 유행하였다. 답은 4번이죠. 키워드는 모래랑 다리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이걸 꼭 필요한다. 아까 2번에 아까 얘기했죠. 요거 보시라고. 이재현의 여공표설. 이전에 나는 별보를 좀 늙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규보가 백운소설이에요. 이규보가 백운소설입니다. 틀린 집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걷어드릴 건 이겁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이전에 호 잡아야 돼. 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않나 내가? 쭉 이렇게 사료를 제시했어. 근데 여러분이 사료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읽지 말라고 먼저. 뭘 보라고? 발췌를 보라고. 발췌. 이게 쓰는 게 있다고. 자, 이렇게 적어놨어 내가. 누구의 호예요? 이재현 호잖아. 자, 이렇게 던져놓고 시대를 물어봤어. 내용은 몰라도 돼. 그 이 사람 시대 어느 시대 사람이야? 고려말이잖아요. 고려말 원간섭기 내용이잖아요. 그죠? 13세기 후반 내용으로. 13세기 내용을 여러분 선택적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료 던져줄 때 무조건 다 읽지 말라고. 1분 걸려. 이해할 때까지. 이해 안 되면 2분, 3분 걸려. 미친 짓이지. 왜? 뒤 문제 다 놓치지. 사료 발췌 모르겠어. 그 다음 뭘 봐야 돼? 여기는 키워드를 빨리 찾아가라고. 키워드를 아는 단어에서는 빨리 유추해 나가라고. 모르면 어떻게? 패스. 다음 2번으로 막 넘어가라고. 그래야 19번, 20번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건너오면 되는 거니까. 한 문제가 2분, 3분 잡고 있으면 어떻게? 실패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간 조절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의고사 보는 게 그거예요. 시간 조절 하라는 거예요. 만점 맞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 조절 좀 잘 하세요.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닝입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여기서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 계시죠? 제발 좀 보세요. 보세요. 예.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3쪽에 건축 볼까요? 건축. 되게 어렵죠, 건축이. 예. 건축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공이 아니니까. 건축 전공하신 분들도 어려워해요. 예.
왜 건축에서 뭐 한 학기 한 학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 동생이 건축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서 사촌 동생이 설계 파트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무슨 건설이 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카메라 비싼 거 있잖아요. 일제 카메라 그거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우리 한옥 건축물하고 불교 사찰 가서 계속 건물 사진 찍어야 된다고. 야, 핑계 좋은 것 같은데? 괜찮다 멋지다. 네. 형님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르쳐주지 뭐. 뭘 가르치면 될까? 주심포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다포가 뭐예요 형님? 이거야. 그거예요. 요거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죠. 문무왕 때 이미저. 그림 없어요? 요거 하고 있는데. 예, 이미저. 우리 기출 나왔기 때문에 보자는 거예요. 우리 경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자, 이미전을 하나 던져주고 시대상을 물어봤죠. 문무왕입니다. 통일 완성 이후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게 이미전입니다. 왜? 전쟁 중 되게 스트레스가 많을 거거든요. 예, 이게 이미전입니다. 이미전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문무왕입니다. 이건 복원시킨 겁니다. 예,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시킨 거고요. 예, 예전에 다 허물어졌던 거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이 앞에 있는 요걸 뭐라 불렀어요? 물 있는 걸 뭐라 불렀어요? 안압지. 안압지라 불렀죠. 예, 안압지라 불렀지. 안압지라 불렀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 넘겨봐요. 104페이지 건축 보겠습니다. 고구려 졸본성. 졸본성 어디 있죠? 졸본에 있겠죠. 졸본에 있겠죠. 국내에 있습니까? 국외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국경서를 본다면? 국외겠죠. 국내성은 어디 있습니까? 국내성에 있겠지 뭐. 우리 국내입니까? 국외에 있습니까? 국내니까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습니다. 헷갈리시는가 보다. 네. 졸본성. 오늘날에 뭘로 추측되고 있습니까? 온유산성으로. 산이 이렇게 높아서 방어는 좋지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유리왕 때 어디로 옮깁니까? 좀 더 넓은 평야가 있는 곳으로 옮기죠. 이게 국내성이죠. 네, 국내성입니다. 만주 지반 지역에 있죠. 만주 지반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구려 수도죠. 누가 옮겼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주몽이 옮겼어요? 강해투장이 옮겼어요? 주몽이 옮겼어? 답이 없어, 그게. 누구라고요? 기억 안 나는 거죠? 유리왕 때 이렇게 했다고요? 여긴 주몽이 만들었을 거고요. 한 번 더 옮기잖아요, 그래요. 장수왕 정도. 이거 한번 내야 되겠다. 예전에 한번 냈거든요. 다음 고구려 왕이 아닌 사람. 강해투대왕, 장수왕, 미천왕, 진흥왕. 아니 이렇게 틀린 사람이 많아요. 아주 냈더니 진짜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구나. 고구려 백신라 왕들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1월달에 보자고요. 1월달에 구분 못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게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중간고사만 보고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어요. 수업 시간 했는데 다 기억도 사라져버렸어요. 이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악궁 보시죠. 안악궁. 고구려의 궁궐이고요. 북한의 평양 직할시 대성산에 있습니다. 안악궁입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라. 임해전. 예전에 임해전지라고 불렀죠. 터지자입니다. 임해전이 다 사라지고 터만 있었다는 거죠. 임해전지 또는 임해전을 부르습니다. 문무왕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불국사 경덕왕 때 시작해서 해궁왕 때 완성됐습니다. 경덕왕 때 왕거이 좀 약해지죠. 맞죠? 경덕왕 때 왕거이 좀 약해진다고요. 약해집니다. 왕권이 좀 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국사라고 하는 하엄종에 해당되는 불국사를 만든다고요. 불국사는 꼭 적어야 돼. 하엄종이에요. 그럼 왕실불교라는 얘기 되는 거지. 불국사는 하엄종이니까.
원래 불국사 이름이 뭐라고 부르세요? 풀네임이 대하음 불국사라고. 원래 풀네임이. 벌써 풀네임 자체에서 벌써 이 종파는 하음정임을 갖다 이게 왕실 불교 종파라는 걸 극명하게 들어주고 있죠. 이게 경도광대로. 왕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럼 이 왕권이 지금 현재 하음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통치를 잘하고 있다. 여기 지금 천국이다. 니네들이 꼭 죽어서 천국 갈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잘 잡으셔야 되는 경도광태입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완성될 때 시기의 역사사실이 가장 가까운 거 물어본다. 경도광의 업적을 하나 선택 여러분이 골라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망해가는 밑에 완성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해공왕이거든요. 됐죠? 경도광, 해공왕 시기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경도광 때 학교 이름이 바뀌죠? 예. 국학에서 태학감으로 바뀌죠. 대표적인 게 태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왕권이 강한 정권이다, 약한 정권이다, 약한 정권이다. 보이잖아요. 계속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막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과시욕을 보이고 있고. 네. 발해가죠. 주작대로. 북쪽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이죠.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을 주작대로라고 그러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서 나오는 용어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서 나는 네 개의 신이죠. 이거 갖다 사신도라고 그러죠. 방위 표시기도 하죠. 동, 서, 남, 북. 그래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길이다. 이거 주작대로라고 얘기하죠. 이건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당나라의 건축 기술 그대로 발해에다 갖다 썼습니다. 이거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주작대로랍니다. 항상 왕은 왕실에서 항상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요 뒤통수 보고 있지 않다고요. 왜? 농업국가 시절에는 북쪽보다는 남쪽에 백성들이 많이 살아. 따뜻한 지역에 농민이 많이 살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선생님 뒤에 경복궁이 있다면 앞으로 뻗어가는 기세라고. 그죠? 앞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자묘우사, 전조후시. 지금 낯선 사람 있어요? 다시 봐요. 자묘는 뭐죠? 좌측에 뭐가 있죠? 종묘. 우사는요? 사직, 우측에 사직. 앞에 전조. 앞에 뭐가 있죠? 육조 거리가 있다고. 우리 삼성육부 할 때 2조, 2조 이거 있죠? 요게 앞에 있다는, 앞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궁궐 앞에 정치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어디로 가라고? 뒤로. 그래서 전조후시. 적어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자묘우사 전조후시. 좌측에 뭐라고요? 종묘. 우측에 사직. 사직은 농신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내년에도 풍년 들어달라고. 종묘는 돌아가신 자기 선조들을 모신 이패를 모시는 공간이에요. 조상들이 이패를 모시는 공간. 전조. 앞에는 육조의 거리를 놓으라는 얘기. 뒤에는 시장을 놓으라는 얘기지.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정치하라는 얘기. 앞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 강화문 가보셨죠? 안 가봐도 좋아. TV 자주 나오게 연일 데모하는 곳이니 거기 그게 그게 좌우로 육조 거리라고요. 육조 거리라고요. 거기 정치하라는 얘기야. 뒤에 시장 있다는 얘기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전부 다 뒤쪽에 빠져 있다고. 앞에 있지 않다고. 전조 후시 기본입니다. 온돌장치. 온돌장치는 주작대로 좀 상반되죠. 발해 문화이긴 한데 온돌장치는 우리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 갑니다. 고려시대. 여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 바퀴 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건축 보죠. 전기 갑니다. 주심포 양식. 전기, 주심포 양식. 거의 대부분 주심포 양식입니다. 자,
1층짜리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기둥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기둥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 이걸 공포라고 그러죠. 공포라고. 기둥 위에만 설치하는 거죠. 여기는 기와장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무게의 하중을 갖다가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포입니다. 하중을 분산시킬. 여러분 지금 현재 책상 다리가 4개잖아요. 의자 다리가. 그죠?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되게 불편하겠죠? 내가 계속 균형 잡겠죠? 이렇게. 계속 흔들리겠죠? 계속 수업이 집중이 안 되겠죠? 여기 균형 잡느라고. 다행히 다리가 4개짜리 앉아 계시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편안하다고 하더니 어떻게? 졸리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주심포 양식이라고요. 그런데 봐볼까요? 원 간섭 이후가 되면 2층,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고. 기하장 숫자가 증가된다고. 중간중간에 뭘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를 많이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기억하실 것? 원나라 지배 시기 이후에 들어오는 게 다포 양식. 그 전에 만들어졌던 주심포 양식.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이제. 근데 이거 다 해결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간단하게 암기사항으로. 고려 후기에 당연히 원 간섭 기호는 당연히 모든 건물들은 다포 양식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이제 시험 출제하는 거지, 출제자가. 자, 보세요. 고려 후기 원 간섭이 다포 양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걸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심포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인사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에게 싸가지 없게 대답하시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암기사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봐요. 다 외워졌잖아요. 처음 들으시죠, 지금? 웬일이야, 지금? 뭔 일이야, 이거 지금? 이제? 뭔 일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뭔 일이다, 이게? 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볼까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고요. 주심포 양식이에요. 두 번째 갈게요. 영주 갑니다. 영주 부석사 유명한 게 있죠?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무량수전. 무량수전의 뜻은요?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영주 부석사에 또 뭐가 있어요? 조사당. 글자 계속 오타가 나는데. 조사당이 있다고요. 충청남도 예산에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강릉에 객사문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포 양식, 원 간섭 이렇게 진짜 나오는 게 세 가지만 보시면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응징전, 보강전입니다. 응징전, 보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포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 자 보시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주심포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좋았습니다. 13세기 원 간섭이 대부분 다포 양식이 그러니까 중후한 건물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포가 많이 늘어나는 형태를 취할 거거든요.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의 주심포 양식을 고집하는 건축이 있다는 거예요. 13세기 지은 이후의 건축물 중에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요즘 또 디테일한 부분 또 이게 물어봐. 그래서 일부러 지금 써놨어요, 이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특징. 현존 최고의 목적 건물이야. 최고의 밑줄 그어야 돼. 최고. 올드하다는 얘기가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죠. 공민왕 때 중수한 기록이 최소 12세기, 13세기예요. 중수한 기록이 있다는 얘기는 한번 파손됐거나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중수했다는 이게 12세기, 13세기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기록을 본다면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신라 양식에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안치됐다. 이게 또 물어본다는 거야.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안치됐다. 소조란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든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봉정사 극락전, 무량수전, 대웅전, 객사문.
이게 좀 책이 좀 넓게 활용된다면 좀 그림을 확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4개를 하나로 잡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뻗어나는 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3절 조선시대 보죠. 무이사 극락전 별표. 이거 안녕하세요는 이건 별표 5개짜리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돼. 안녕하세요는 별표 5개짜리. 그 다음에 무이사 극락전 함정에 받치기 좋은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무이사 극락전 설명 보시죠. 밑에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이사에 있는 조선 척의 대표적인 주심포 건물 양식입니다. 강진의 밑줄 보시고 이런 시간에 자꾸 얘기합니다. 무이사는 고려시대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데 조선 초입니다. 함정 빠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 원각사 10층 석탑. 자, 보시죠.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원각 10층 석탑. 조선 세조 때 건립한 대리석 석탑. 서울 종로이가 탑골공원의 소재. 국보 2호 고려 후기 원나라 때 탑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석탑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경천사의 영향을 받은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비지요? 원각사를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고려 때부터 있던 절이에요. 세조는 이름만 바꿨어요. 세조는 이름만 원각사로 개명했어요. 오케이? 세조가 만든 건 아니에요. 개명한 거, 이름만 바꾼 거예요. 네. 근데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원각사를 물어본다면 거의 세조를 물어봅니다. 수양대원 물어봅니다. 원각사 10층 석탑. 세조니까 만들었겠지. 그죠? 네. 사람을 잘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만듭니다.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디 절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다고요? 석탑을요? 경천사 시청사를 똑같이 가져왔다고요? 근데 원각사를 누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의 손자 때 연산군이 다 파괴시켰다고요. 거기다가 기생집 만들었어요. 다 파괴시켜버리고 술집 만들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세조가요. 그리고 거기에 흥청망청 전국의 유명한 여자들, 이쁜 여자들 다 모아서 술 따르게 만들었다고. 이게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을 뭐라는 사람이 누구죠? 중종 반정을 통해서 다시 원각사는 다시 중종 반정 세력들에게 할짓 땅을 쪼개서 이 사람들 다 분할해 줘버렸다고. 그 공신 세력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뭐만 날리고 하나 살아남겼어요? 탑만 그대로 하나 남아있다고요. 그나마 탑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탑 이름이 뭐라고요? 원각사 10층 석탑. 원형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똑같은 원형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요. 그죠? 거기 기단부에 무슨 그림이 그려졌다고 얘기했어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자기 스승 삼장법사와 함께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그려졌다고요. 가서 꼭 보세요. 네. 보세요. 그다음 해인사 장경판전 가죠. 해인사 장경판전. 네. 해인사 장경. 언제 이쪽으로 옮겨졌나요? 팔만대장경이? 조선 초 누구? 세조 때로 측측되고 있죠. 세조 때로 조선 초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 뭐 세조가 아니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세조란 지목은 안 집어넣더라도 최소한 조선 초라는 것 정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원입니다. 대망의 서원입니다. 안 넘기셔야 됩니다. 박스 봅니다. 박스 봅니다. 넘기지 마시고. 옥산서원, 옥산서원, 이연적, 이연적. 이연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리학자. 이연적의 호가 뭐죠? 이연적의 호.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이연적의 호. 어?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이럴 때 실력 한번 뽐내. 자랑하셔도 돼요. 해제 이연적이죠.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율곡? 율곡이라니. 태계? 태계 이항. 이렇게 영향을 받죠. 해제 이현적이 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해태 변척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제 이현적과 태계 이항이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 의해서 문묘는 공자님 입회를 모시는 공간이 성균관에 있는 거죠. 문묘 종사를 갖다가 결정된다고. 공자님과 입회를 동등한 위치에 입회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 공자님의 레벨을 보고 있다는 거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정의 여러분 누구의 제자죠? 경상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경상남도 하동 산청을 중심으로 가장 유명한 남명 조식의 제자라고 해요. 남명 같은 이항과 동해는 같은 동인이에요. 이항과 조식은 같은 동인입니다.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인사 태계 이항, 오늘날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조식. 둘 다 영남학파이지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성리학의 흐름 자체가 달라. 스승 때문에 큰 스승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조식은 문묘 종사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정예립이 상소문 올린다고. 이게 해태 변척수 사건이에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들어가야 왜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죠. 해태 변척수 사건을 일으켰던 대표 인물 이언적을 모신 대표적인 서원 옥산서원. 이번에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이언적의 옥산서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릴 수 있겠네요. 다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이 아닌 것으로 고르세요. 제가 보라고 그랬죠. 우리 책 2권의 제일 뒷부분 보시면 문화유산 부분에 나오죠. 옥산서원 있습니까? 네. 도산서원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도산서원은 여러분 책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볼 수 있죠? 어디에 있다고요? 1000원짜리 지폐 뒤에 그게 뭐라고요? 도산서원 초기 도산서원 그림이라고요. 그걸 누가 그랬다고요? 겸재정선이 그렸다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락 만들 수 있다고. 진짜로 가락 만들어낼 수 있다고. 책에 나오지 않는 선생님만 아는 내용들 막 다 10문제, 20문제 꼽아내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가락 나온다고. 네. 한번 내볼까? 90% 가락률. 가능해. 선생님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막. 네. 그러면 욕 되게 먹겠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셨냐고 난리 나겠죠. 그 다음에요. 2의 자운서원. 자운서원은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간다고 써놨습니까? 선생님 거기에? 읽어봐 주시죠. 책 피신 분. 안 써져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내 머리에 들어있나 본데요? 네. 설명하죠. 파손됐어요. 전쟁 때. 파손될 때 나중에 새롭게 중수했어요. 50년 전쟁 이후에 다시 중수했기 때문에 예. 이의 자운소원은 문화적 가치가 떨어져서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으면 좋겠죠. 꼭 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 다 헤매고 있을 때 수업 시간에 들었지. 좋겠죠. 이거 말고 몇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2개 말고 7가지를 더 봐주시라고요. 매일 봐. 하루에 하나씩만 봐. 그럼 7개 외울 수 있어. 7개를 통째로 하루에 외우려니까 어렵지. 좋습니다. 17세기 하엄사 각항전, 금사사 미륵전, 법제팔상전. 18세기 논산상계사, 부안계엄사, 안성상남사. 이거 간단해. 근데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네. 시대를 물어본다고. 네. 사찰이죠. 17세기, 18세기 사찰에 관련된. (17세기) 보겠습니다. 하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네,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요. 17세기 여성들의 미인의 기준을 팔각 미인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8개 각을 지는 사람을 미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만 암기 반복업이니까 그냥 그래야 하세요. 뭐 법주사 팔상전. 안 가보셨죠? 당연히 법주사를 가볼 리가 없죠. 팔상전이 뭔지 모르죠? 뭐 8개가 뭐가 있나 봐요. 뭐 건물이 이렇게 아니고요.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부처님의 일생을 8개 병풍으로 쭉 이렇게 둘러놨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 병풍으로 2개, 2개, 2개 이렇게 딱 둘러놨다고요. 큰 그림으로. 8개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그래서 팔상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구례하엄사 각항전. 구례하엄사. 선생님 가끔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봤던 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절이 각항전,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은혜사. 은혜사 뭘 봐야 됩니까? 거조? 암을 봐야 되겠죠. 은혜사 내에 좀 올라가면 거조암이라는 암자가 있다고요. 왜 봐야 됩니까? 거조암을? 진울의 첫 번째 수행 장소가 거조암이거든요. 네. 결사운동 시작하는 게 거기거든요. 구례하엄사 각항전 되게 아름답습니다. 다포장처럼 되게 화려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림 넣어졌나요? 안 넣어져 있군요. 네. 되게 화려합니다. 각항전. 그 다음에 금산산 미륵전. 금산산 어디 있나요? 김제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습니다. 금산산은 종파가 뭔가요? 신라 5교 중에 뭔가요? 신라 5교 중에 선종 아닙니다. 교정입니다. 5교 다 까먹었죠. 자, 왕실이 푸시하는 종파? 하엄종. 귀족들이 푸시하는 종파? 법성종. 원효대사가 야 니네 모를 뿐이야. 불성이 다 있어. 뭐야? 법성종. 율법이 중요하지. 계율종. 하나 더. 4개 가르쳐줬잖아. 하나는 여러분 해야지. 뭐? 그래. 지금 열받기 시작하잖아, 지금 선생님. 열반종. 다시. 아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희망을 갖잖아. 대답한 거 봐서 별 볼 일 없네. 나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방송 보시면 오해하시 말이 바랍니다. 이분들 더 잘해요. 네. 자, 다시 5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요? 열 받기 전에 하자고. 열반종? 하엄종?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다 잡았죠? 자, 곤란해. 이제 오지선다행이야. 김제 금산살 뭐야? 열반종이라고? 열받았다고? 거긴 전주 경복사야. 모의사도 봤잖아. 답만 맞췄지. 밑에 그 1, 2, 3, 이번에 답에 2, 3, 4번 하나 무시해버렸잖아. 선생님 적을게요. 법상종입니다. 누구죠? 진표죠? 진표의 법상종이죠. 진표의 법상종.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뭐죠? 뭐가 이루어졌다? 지역의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신라에든 통일해 좋겠다. 니네 경주해. 멸망한 나라 고구려 백제는 경주까지 갈 이유가 없죠. 왜? 행복하지 않지. 나라가 망했는데 행복할 리가 어디 있어. 우린 여기서 할게. 지역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네. 김제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 수학여행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좀 갔는데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시절에 지금도 제가 부처님께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거기 석등이 있는데 위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었어. 석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버리지 않고 반성하는 기분을 항상 놔두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미안했던 부분 여기입니다. 외우셨죠? 17세기 뭐라고요? 팔강민이 미의 기준이었다. 자, 7 다음에 8이에요. 팔강민.
18세기 보자고요. 여기는 다 욕짓거리입니다. 이것도 악센트 강하게 되면 욕이고요. 이런 돌 땡땡, 이런 샹, 이런 개뿔 따구 다 욕이에요. 다 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18세기는 안성의 성남사, 쌍계사, 논산입니다. 논산의 쌍계사, 계암사, 부안입니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수업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계암사 찾아가서 죽는 줄 알았다고. 부안에서 혹시 이런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다면 왜 죽지? 이러려 하겠죠. 되게 멀지. 계암사까지, 부안까지 가려면 되게 멀지. 쭉 더 들어가야 되니까. 한참 또 1시간 이상 뭐 찾아가야 되니까. 내비를 틀고 가지만 이게 초행길이 쉽지가 않았겠죠. 성남사, 쌍계사, 계암사, 석쌍계. 특징 잡죠? 자, 화려하다는 얘기는 누가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양반들이. 양반 부호들이 후원했다는 서포트를. 여기는 누가 후원했겠습니까? 일반 농민들이 후원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다 보니 이 건물들이 특징은 화려합니다. 되게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뭐랄까요? 18세기는 소박합니다. 되게 소박합니다. 소박한 면이 있습니다.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17세기 건축물, 18세기 건축물. 암기 코드 잡으셨죠? 자, 17세기는 누가 얘기했다고요? 팔각, 미인. 살은 여러분이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18세기는 다 여기에요. 석, 쌍, 개. 후원 세력, 농민, 건물, 소박. 19세기 경복궁 중건. 누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중건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깁니다. 그 107페이지. 제가 잠깐 보고 발견했는데 오타가 하나 있어서 수정 좀 할게요. 이번에 경보국이 아니라 경복궁을 이렇게 잘못 쳤어요. 107페이지 1번의 문제 동그라미 2번에 경보국이 아니라 경복궁으로 좀 수정 좀 했어요. 재작년 지방직 구분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다는 얘기고요. 경복궁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됐다. 아까 하나 써드린 거 있죠. 종묘, 사직은 자묘, 우사. 기억하셔야 돼요. 자묘, 우사, 전조우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에 나오지 않는, 잘 출제되지 않은 문제도 출제돼서 여러분 맞히셔야 된다고. 자묘, 우사, 전조우시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의 사대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할까 다시? 복습해야지. 여러분 기억을 내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스스로 못 믿잖아. 기억력을. 가장 중요한 건 덕목 얘기하고 있죠. 자, 동쪽의 문 흥인지문 좋습니다. 돈의문. 기억력 좋은데? 여기 안 들어가 이거 이제. 숙정문. 나오기만 해봐. 다 맞아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야간까지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지금. 그 다음에 이번은 7급 하신 분들 한번 보라고 만든 거니까 보세요. 7급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석탑은 잠시 쉬어갈까요? 쉬어가겠습니다.